최초 정신무장 버라이어티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꼴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꼴통쇼입니다. 꼴통쇼. 자, 오늘도 힘차게 꼴통쇼 이끌어가고 있는 꼴통 테이너 별난 꼴통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완전 꼴통. 세상은 꼴통들이 이끌어갑니다. 네. 진정한 꼴통, 완전 꼴통 이영석입니다. 와우. 자, 한번 또 힘차게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 자, 오늘도 11회 우리 꼴통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또 네. 11회를 또 장식해 주실 네. 꼴통 마스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여기까지 오늘 어떻게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뭘 타고 지하철 타고 왔을 겁니다. 어? 지하철. 네. 지하철에서도 그냥 서서 왔을까요? 아니면 지하철 내에서도 뭘 뛰면서 왔을지. 이분은 도대체 그냥 편안한 곳은 선택하지 않는. 아니에요. 네. 사막 갈 때만 그렇고요. 그러고요? 평상시에 편안한 거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밥 먹어봤어요. 어떻게든 좀 띄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네. 죽이려고 그러네요. 아니, 제가 잘 뛰라고 몸보신 아시죠? 아. 몸보신하는 거 사줬더니, 이 시기가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담되더라고요. 누가 사줄 때 네, 많이 사줄 먹는 때 거죠. 많이 먹어놓는. 네. 그러니까 물 들어왔을 때 저어놓는. 그렇죠. 멋진 네. 분입니다. 자, 우리 극지 마라토너 윤성철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자, 앉으세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문해창작과 재학 중이고 지금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칠레 아타카마 사막, 남극까지 4군데 사막을 이제 5번을 완주를 해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했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문예창작과 예. 학생이에요. 예, 그죠? 그럼 글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예. 글은 원래부터 쓰는 거 좋아했어요? 예,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쓰는 걸 좀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대학교도 그쪽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글을 틈틈이 쓰고 있습니다. 계속 글도 쓰고. 예. 그런데 왜 갑자기 뛰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는 크게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보다가 왜 저희도 지하철 타고 가면 광고판에 뭐 사이판 사진이 찍혀 있잖아요. 네. 가고 싶다. 네. 저도 처음에 인터뷰를 했을 땐, 20대의 청춘을 보고 보여주고 싶었다. 열정과 패기를.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너무 오그라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보고 딱 사진을, 누가 뛰고 있는 사진을 보는데 그냥 가고 싶어가지고, 한 3년 반 정도를 준비를 해서, 어머나. 이제 준비를 해서 그 이후에 참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진도 수많은 사진을 지금까지 보고서 살았을 텐데. 예. 그 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네. 첫 번째로 받았던 과제가 소설을 써오라는 과제였어요. 문예창작과에서.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잘 못 걷고 잘 못 뛰었어요. 그런데 내 소설 주인공만큼은 정말 잘 뛰는 친구로 해보자. 좀 개구장이로 해보자라고 쓰다가 생각을 하고 이제 소재를 찾다가 패러글라이딩이나 스킨스쿠버를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철인 3종도 너무 많더라고요. 네. 좀 독특한 건 없을까 찾다가 사막 마라토니를 알게 됐고 그날부터 바로 내가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생각이 그냥 바로 들었어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윤수철님이, 지금 이제 짧게 말씀드린 다리를 다쳤다는 얘기를, 근데 사실 2년 동안 거의 장애인처럼,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 다리를 다쳤는지, 그다음에 얼마 동안에 내가 병원 생활을 했는지. 제 중학교 2학년 때 유리를 한번 밟고 학교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한 4개월 가까이 병원에 입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때 보시고 언제 다시 뛰고 언제 다시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다리를 어떻게 다쳤는지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아니 무슨 유리였는데? 학교 이제 교실에 유리창이 깨져서 떨어져 있어요. 네. 바닥에. 근데 저도 이제 한창 정말 개구장이어서 뛰어다니다가 그 유리를 밟고 넘어지는 바람에
이제 발목이 완전 뒤로 돌아가서 제 발목이 안 보였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180도로 이렇게 돌아간 거죠. 예. 원래 발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180도 반대로 어머나. 이렇게. 그리고 또 정강이 뼈도 완전히 두 동강이로 부러지고 성장판도 다쳤거든요. 지금 제 키가 그때 중학교 때 치고는 큰 키였는데 지금은 그때 다쳐서 안 큰 거라고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언제 다시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퇴원을 하고 나서도 항상 이제 옆에 벽면을 짚고 다녔어요. 와. 제대로 못 걸어서. 네. 그래서 옆에 이제 흰색 벽지가 다 손때가 탈 만큼 지금도 검은색으로 다 손때가 타 있을 만큼 제대로 못 걸었어. 그걸 얼마 동안 그런 그러니까 생활 얼마 하신 동안? 거예요? 그거 생활을 한 3년 정도, 3년 반 정도 그런 생활을. 그럼 몇 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재활을 계속 그러면 예. 했었어야 되는 예, 거예요. 물론 3학년 때까지 계속 완전히 절었던 건 아니고 네. 퇴원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총 7개월 정도는 병원 생활 4개월, 퇴원하고 3개월을 7개월 정도는 정말 옆을 짚고 목발을 짚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서서는 제대로 혼자 걸을 예, 수는 없었군요. 7개월 동안은 아예 제대로 혼자 못 걸었고 퇴원을 하고 나서 3개월 동안 그 이후에는 이제 진짜 완전 누가 봐도 다리를 다쳤다. 네. 그런 게 느낌이 들 정도로 제대로 못 걸었던 그런 생활을 계속 보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못 뛴다는 걸 어느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때까지도 저는 5km 이상을 제 스스로 뛰거나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인도 5km 안 뛰어요. 저도 보통은 저도 5km는 절대 안 뛰어요. 장난치나 저는 5분도 안 미쳤어요? 그걸 왜 뛰어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조차 안 했어요. 내가 운동을 그러니까 해야겠다. 내가 오랜만에 산책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럼 대학교 1학년 때는 내가 이렇게 평상시 걸음으로 얼마 정도 걸을 수 있었던 걸음이세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3km 정도는 3km 이상을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내가 괜히 실제로 아파서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더 이상 걸으면 또 예전처럼 다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아까 그 사진 보고 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는 게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진을 봤는데 네. 처음에는 250km를 완주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서였던 것 같아요. 완주를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저기를 내가 저기를 달려보고 싶다. 저 사진에 달리고 있는 사진이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들자. 저 이제 딱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바로 준비를 했는데 사진 한 장 보고. 예,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이때가. 네. 그래서 제가 가기 전까지 한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와. 처음에 3km, 4km를 걸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한 달을 3km만 계속 걸었던 것 같아요. 3km를 걷고 4km 걷고 5km 걷고 1km씩 1km를 내려가면서 뛰고 2km를 한번 뛰어보고 뛰어보고. 한 1년을 하니까 10km를 뛸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와. 1년을 하니까 진짜. 근데 그때 이제 고민을 했던 게 군대를 가야 되나 지금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상황 마트를 먼저 해야 되나. 예. 근데 주변에서 다 그러더라고요. 일찍 가는 게 좋다. 뭐를? 그래서 군대를. 군대를. 예. 그래서 1학년 때 원래는 저도 그 다리를 다쳤던 그 기록들을 내면 안 갈 수도 있다는 네. 말을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네. 근데 왠지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되는 거고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군대에서 이런 것까지 내가 기피를 하면 혹은 여기서 내가 못 이겨내면 여기도 못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군대를 갔어요. 예, 군대를 가서 매일 훈련을 했었죠. 물론 저 혼자 이제 계속 훈련을 했었죠. 그럼 본인은 내가 사막 마라톤을 위한 준비 단계 중에 군대 생활이 들어가 있었던 거네요. 예, 그래요. 맞아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군대를 아주 특이한 경험으로 가게 되네요. 누군 억지로 가는데. 이분이 완전 평발이에요. 평발이에요?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은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해 있을 때 네. 이제 다른 환자 전담 의사 선생님께서 잠이 덜 깨서 잘못 저희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네. 근데 갑자기 잠을 깨시면서 이제 제가 다리를 다쳐서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다리를 보고 잠을 활짝 깨시면서 학생 같은 평발은 처음 본다. 네, 지금 평발 논문을 쓰고 있는데 내 연구 논문 대상이 좀 돼달라. 어머나. 저는 평발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평발이 근데 뭐예요? 물어봤더니 평발은 몇 킬로 이상 뛰면 하중이 몇 배가 되고 뭐 어디 무리가 오고 막
또 절망적인 설명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다리 다쳐서 성장판까지 다쳐서 키도 안 큰다는데 평발에 더군다나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89kg까지 비만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완전 콤보가 4개가 연달아 와서 완전 데미지가 그냥 계속 오고 있네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진짜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어떤 거요? 정말 극한으로 그러니까 뭐 절벽으로 어떤 나도 거? 떨어져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죽어야 저는 되나? 세상의 불행이 저는 다 저한테만 나한테만? 오는 줄 알아요. 왜 나한테만 오나? 왜 그것도 다리 쪽에만 집중적으로.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신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다리 쪽에만. 왜 하반신에만 자꾸 이렇게 오나? 예. 그러면 평발 진짜 달리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야 근데 저는 그 생각이 궁금한 게 사진 하나 보고 내가 사막 마라톤을 뛰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무슨 정보나 무슨 지식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떻게 아니요. 어떻게 체계적인 그런 훈련, 것도 전혀 없었어요. 뭐 계획은 그럼 그냥 어떻게 훈련을 하는 건 뭐 누구 코치를 보고 코치가 있거나 뭐 제가 찾아보진 않고 매일 그냥 제가 뛰었던 걸 기록만 하는 게 다였어요. 그냥 저 혼자 나 오늘 3km 뛰었지. 뭐 어떻게 뛰어야 되고 포즈는 어떻게 자세는 어떻게 뭐 하루에 얼마씩 늘려나가야 되고 그런 책도 안 보고 그냥 그때는 무작정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군대 생활을 포함하고 2년 포함하고 1년 가기 전에 1년 포함하고 전역하고 나서 6개월을 포함해서 3년 6개월을 준비를 하니까 내가 적어도 이 사진에 나오는 배경에서 뛰는 포즈는 잡을 수 있겠다. 진짜 어느 정도까지는 뛸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원래는 제가 처음에 딱 이때 내가 대학생 몇 살 때 가야겠다는 막 목표가 없었어요. 네. 그냥 내가 일생 일대의 제 목표로 잡고 나이가 들든 애를 낳든 직장을 다니든 나이가 들어서든 언젠가는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니까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막 소녀시대도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면 3년 6개월을 사실 내가 이걸 정말 실행해야 할 어떤 구체적인 사실 목표도 없는 거였어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그리고 막연한 그냥 그럼이었는데 뛰다 보면 힘들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고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뛰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사막을 달리면서는 내가 왜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연습을 하는 중간에는 그런 생각을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군대를 제대하고 예. 다시 또 훈련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럼 학교에 복학을 하고 예, 한 학기는 복학을 하면서 예. 이제 복학을 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때 다음 학기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전혀 아는 사람도 없고 맞아요. 학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운동을 하는데 내가 지금 아니면 또 못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날 그 다음 학기를 바로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가기로 한 거였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달려야 된다, 무슨 대회가 있다 이런 정보도 내가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사막 마라톤에 대해서 먼저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50km를 6박 7일 동안 달리는 경기인데 일주일 동안. 예. 7일 동안 자기가 먹을 음식과 침낭 덮고 잘 침낭이나 새벽에 이제 추워지면 입을 옷이나 구급약품이나 그날 먹을 물을 이렇게 들고 달리는 경기예요. 네. 그래서 세계에서는 4대 극지가 있는데 4대 사막이 있는데 사하라 사막,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사하라 사막, 가장 추운 남극, 세계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고비 사막, 가장 건조한 칠레 아타카마 사막 이렇게 4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군데를 다 달리는 사람을 이제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기도 하고 4개 코스를 다 완주하는 사람을. 근데 남극은 마지막에 하는 예, 거죠. 마지막에 남극 매년 이제 대회가 있어요. 일정 기간이 열리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이제 신청을 해서 그러면 첫 번째 도전 목표로 잡은 건 사하라 사막을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 뛸 생각도 없었어요. 네. 완주할 생각도 없었고. 먼저 그냥 사하라부터 사하라에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지금 이제 체력적으로는 다 준비가 됐지만 가면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갔다 왔던 노하우나 정보들을 저도 많이 얻었어요. 근데 그때 덕분에. 연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유지성 씨. 네. 지성이 형이랑도 많이 있었고 많이 알았고 또 경수 형, 김경수 씨. 네, 맞아요. 같이 뛰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그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 그룹에 저도 들어가서 저도 많이 그 전에 갔다 오신 분들의 정보를 많이 듣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해서 저도 참가를 할 수가 있죠. 어떤 걸 알려주던가요, 그분들은? 사막에서
사진을 잘 찍히는 법. 왜냐면 친구를 남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진을 아니 250km 뛰어가고 죽을 것 같은데 보면 이런 포즈 하나하나가 완전히 지금 예. 생생하게 역시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 사진이 남는 길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맞아 사진만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찍히고 어떤 옷을 입어야 제일 튀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제일 주목을 받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줘요. 근데 이런 사막 갈 때 여자친구 데리고 가는 애들은 걔는 죽음이겠네, 그죠? 왜냐면 여자친구를 챙겨야 되잖아, 내가 6박 7일 동안. 제 친동생과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갑자기 친동생이 제가 사막 마라톤을 갈 때 항상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 형, 그 돈과 그 시간과 그 열정이면 나한테 맛있는 걸 사주지. 왜 자꾸 사막에 가냐. 맨날 비판을 했던 동생인데. 그리고도 네가 형이냐. 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근데 맞아. 저한테 한 날은 제가 이제 제 동생이 21살, 저랑 4살 차이가 나거든요. 동생이 한 날은 저한테 형, 사막 마라톤 간 거 힘드나? 뭐 형 사진 보니까 다 웃고 있고 그러니까. 뭐 별로 힘들어 보이지도 않는다. 어. 나도 한번 가볼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속으로 니도 한번 뭐 대봐라. 그냥 써도 되죠. 니도 한번 그 대봐라. 상황은 또 하나도 안 힘들다. 지금 니 운동 안 하고 그냥 가서 학교 다니다가 일주일 그냥 수업 하나씩만 빼먹고 가도 완주를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동생이 그래? 그래? 그러면 형 믿고 간디 해서 진짜 휴학도 안 하고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고사 기간에 9월 말에 중간고사 기간에 저랑 같이 출국을 해서 같이 대회를 했다가 40km 뛰고 기절했거든요. 야 동생을 사막에 유기하고 올라오고 지금. 야 이거 철저한 계획을. 그러니까 이게 여자친구랑 헤어질 것 같으면 헤어지고 가자 그래. 사막 가자. 나 못 믿냐. 너 사막에서 보는 별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조금 더 뒷이야기하면 동생이 이제 마지막에 겨우겨우 봉화지겸이 걸려서 248km 지점에서 봉화지겸이 걸렸어요. 마지막 날만 아니면 의사들이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마지막 날이어서 2km만 뛰고 끝난 걸로 해서 겨우 완주를 했는데 동생이 완주를 하고 호텔에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 이제 군복무를 해병대에서 복무를 했는데 형 해병대가 힘드나 사막 마라톤이 힘드나 이제 동생이 이제 군대가 갈 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또 한 번 기회가 왔구나. 야 사막 마라톤 완주하면 해병대 이거 군생활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해보니까 나 사막도 뭐 여러 번 갔다 오고 남국 해병대 갔다 오니까 별거 아니다. 입대를 했어요. 1월달에. 이제 다음 주에 해병대 김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첫 주간에 다음 주에 나오는데 저한테 야 이 새끼야! 내가 민다마라! 야 동생이 굉장히 멍청하네요. 그리고요 지금 대단한 건요 저희가 우리가 윤승철 씨를 모실 게 아니라 동생을 모셔야 돼요. 이분은 3년 반을 준비하고 뛰었지만 그분은 시험 기간에 가서 봤는데 완주를 했어요. 더 대단한 거죠, 사실. 걔가 더 꼴통이네. 와.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휴가 나오는데 살짝 좀 걱정이 되네.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그죠? 진짜. 어떻게 핏줄도 속이는데 세상에 누굴 믿겠어요? 아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사막에서 정말 사진 옷 잘 입는 건 뭐예요? 좀 튀는 색깔, 뭐 주황색, 형광색, 형광색.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입으라고 이렇게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세 번째는 그럼 뭐예요? 사진에 많이 찍히는 찍히는 법. 네. 여기 한 개 대회 갈 때마다 한 명이 포토그래퍼가 따라가요. 포토그래퍼가 이제 딱 사진을 멀리서 줌을 당기고 있거든요. 이제 포토그래퍼는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그러면 그 포토그래퍼가 보이면 힘들고 그냥 천천히 걷뛰다가도 그 보이는 순간만큼 있는 힘껏 진짜 있는 힘껏 이때도 그 앞을 지나갈 때 250km를 이렇게 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뛰니까 한 200m 이렇게 뛰었는데 좋은 한 장이 또 걸려가지고 다 그분들의 덕분이죠. 그분들은 사진을 무료로 줍니까? 아니면 돈을 받고 또 팝니까?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보는 건 무료인데 제가 받아서 쓰려면 이제 돈을 받고 이제 파는. 그러니까 우리 놀이공원 가면 그렇죠. 괜히 막 이렇게 포즈 취하라고 나오면 걸어놓고 그러니까. $2 해가지고 팔아먹잖아요. 우리 저 놀이공원 가서 후룸라이드 그거 이제 떨어질 때 왜 이거 있잖아요. 그거 걸어놓고 이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 뛰는 것도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3년 반의 준비 다 끝났어요. 이제 정보도 얻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대회 참가비가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뛰는 것도 아니고 한 얼마 정도? 한 참가비가 380만 원. 네. 비행기 값 150에서 200이 또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고 장비도 다 자기가 준비를 해서 가는 거. 심지어 먹을 음식까지 다 자기가 각자 나라에서
들고 가서 한 600만 원에서 650만 원. 그럼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준비했어요? 그걸 어떻게 아니 집이 좀 저는 대출을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제가 정말 친한 친구 2명한테만 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대출을 받아야겠다. 말했더니 친구 2명이 서로 모르는 친구인데 저희 집에 3일 동안 학교 수업만 듣고 다 저희 집에 제가 지금 서울에 자취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취방에 수업만 듣고 나면 집에도 안 가고 저희 집에 3일 동안 계속 대출은 안 된다. 말리려고. 네, 둘 친구가 서로 모르는데 둘이 네. 지금 완전 절친이 돼가지고 네. 저희 집에서 생활하면서 대출 때문에 네, 그 친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저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반대를 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아르바이트로는 세 달을 600만 남겨두고 원인데. 이미 휴학은 했고 대회는 이제 다가오고 세 달 동안은 진짜 아르바이트는 안 된다 고민하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대출을 받아서 잡아주신 네. 서울로 유학 간다고 네. 잡아주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을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 방을 빼고 월세 15만 원짜리 방으로 서울에서 이사를 갔어요. 저는 서울에 15만 원짜리 방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 보증금은 없고 보증금은 없고? 보증금이 없고 그냥 다락 2층 방인데 바퀴벌레가 자면 막 바퀴벌레가 기어 올라오고 따뜻한 물 보일러는 당연히 안 나오는 네. 그런 방에 15만 원짜리 방에 짐만 거의 옮겨두고 쪽잠만 자고 네. 보증금으로 먼저 창가비와 비행기표를 먼저 끊었어요. 아니 그 친구들이 참 희한하네요. 네. 사실 대출 받는 게 더 합법적이거든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더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부모님 몰래 1,000만 원을 땡겨 쓴다는 거는. 친구를 더 불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친구들은 그건 안 말려요? 네, 그건 안 말리더라고요. 아이씨. 네, 더구나 친구들이 그런 조언을 부모님께는 절대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011년도 9월에 8월에 방을 뺐는데 부모님은 책이 나온 이번 달에 아셨어요. 니 뭐 방 뺐었나? 책 보다가 책 던질 뻔했다. 책 던질 놀라가지고 부모님께서. 그럼 지금 얼마짜리 방에 살고 계세요? 지금은 다시 그 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일단 그래서 메꿔야 되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하면 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친구들이랑 그러면 인조 장미를 시장에서 한 2,000송이를 떼와서 비닐 포장만 해서 강남역 11번 출구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 앞에서 저는 1화이랑 꿈을 가지고 있고 사랑 마라톤을 하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될 거고 어떻게 이게 저한테는 어떤 의미다라고 설명을 해서 꿈의 가격에 장미꽃을 사주세요라고 친구 한 4명을 데리고 앵벌이 시킨 거네. 앵벌이 그쵸, 앵벌이랑 똑같지 뭐. 우리 껌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니 주변의 친구들이 정말 그러니까, 각자 개인기들이 상당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와. 그 자리에 아니 4일 동안. 4일 동안 예. 장미꽃송이. 그 원가는 얼마야, 장미 원가? 220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20원에 총산 장미가 얼마치예요? 2,000송이어서 220원 2,000송이어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44만 원인가요? 맞아요? 예. 그 정도. 그럼 이익은 별로 없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인건비 나온 거예요, 인건비. 4명이서. 친구들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친구들이 참 도와주긴 하는데 머리들은 다 나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저히 그걸로도 안 돼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사진전을 열었어요. 사진을 열어서 그 후원금을 받자. 사막 갔다 와서? 아니요, 가기 전에. 네. 무슨 제 쓰이는 사진은 아닌데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고 제가 운동했던 일지도 옆에 붙이고 제가 이러이러한 꿈을 가지고 사막을 갑니다. 누가 뛰고 있는 사진을 붙여서 그래서 이런 사진전을 열어서 이제 홍보를 했더니 2,000원이 모금을 됐더라고요. 2천만 원이 아니고 2,000원. 2,000원. 사진 인하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심각해진 거예요. 이제 대회는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때 한참 고민을 하는데 신문을 보다가 우리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키워드라는 기사를 봤어요. 도전, 청춘, 열정, 패기 막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완전 지금 다 나의 그래서 단어인데? 저 그때 이제 갓 전역을 했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다. 내가 기업에 한 30군데를 제가 아는 기업체를 써보니까 한 3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거 제가 그런데 기업체 찾아다니면서 제가 한번 스폰서를 한번 구해보자. 너도나도 해주면 어쩌나 막 이런 생각에 여기서 삼성하고 막 LG가 나를 잡으면 어떡하나? 막 꿈을 꾸고 있었어요. 어디 잡지? 그래서 그 다음날에 또 그날 제안서를 만들어서 그 다음날부터 또 30군데 기업체에 메일도 보내고 등기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30군데를 다녔는데 일주일 만에 다 거절 당했어요. 또 등기 비용 다 들어갔는데 진짜 이건 아닌가 그러는 찰나에 이번에 진짜
좋은 분을 만났어요. 한 기업체에 계시었던 홍보팀 과장님이신데 네.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나마 회사 차원에서나 모든 참가비 일체를 전부 다 지원해주고 싶은데 그건 안 된다. 아이씨. 그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그 대신 내가 지금은 제안서가 너무 엉망진창인데 이 제안서를 내가 첨삭을 다 해주겠다. 그래서 저는 제안서를 20장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럼 제안서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냥 제 소개부터 한 2장, 제 소개를 2장부터 적고, 상암 마라톤 소개 한 2장 적고, 뭐 왜 가는지 또 2장 적고, 사진 막 한 5장 넣고, 막 많으면 좋을 줄 알고, 저 혼자 그냥 디테일하게 20장짜리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분께서 20장짜리 한 장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버전으로 한 장을 보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니 더 달라 했을 때 4장짜리를 줘라고 4장짜리도 주시고 그 이후에 완전히 확정이 돼서 달라 했을 때 드려야 된다고 20장짜리를 또 주시고 PPT까지 봐주시고 사내 방송사가 있잖아요. 네. 연결시켜서 1분짜리 영상까지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야, 근데 그분 진짜 많은 대단하죠. 좋은 분이네요. 지금도 그 비용보다 더 많은 적어주셨네. 그래서 그분의 또 도움을 얻어서 다시 자신감을 얻어서 70군데를 더 찾아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3-4군데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아니, 받아. 70군데를 그럼 어떤 회사들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저는 70군데를 제가 아는 회사가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일단 제가 아는 30군데는 회사. 이미 끝났고. 그래서 그런 검색을 막 했어요. 주목해야 할 중소기업. 그러니까 이미 대기업은 다 했으니까. 뭐 주목 이 기업. 뭐 신문사의 코너에 보면 뭐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막 강소기업 이런 거 그걸 다 검색을 해서 다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체 다 찾아다니고 또 회장님 분들 중에 마라톤을 좋아하는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보시니까 어떤 분은 임원 면접을 할 때 마라톤을 하면서 면접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저는 너무 만나고 이분이라면 후원을 해주실 것 같다. 또 자신감이 그때 또 이분 도움을 얻은 뒤에 생겨가지고 이분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가 처음에는 이제 아무 연락처도 없고 구글링을 해도 안 나오고 소비자 상담실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비서실까지 갔는데 무슨 학생이 뭐 이런 사람인데 당신이 뭐냐 왜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런 대답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거절도 많이 당하고 쫓겨난 적도 있었고 심지어 약속을 잡았는데 갑자기 취소됐다고 그냥 어디 가라고. 출장 갔다 했는데 2-3시간 제가 뭐 딴 거 한다고 앞에 있었는데 그분이 나오셨던 그런 경우가 100군데를 다니면서 너무 많이 겪어봤는데 그 뒤에는 저도 잔머리가 좀 생겼어요. 학습 효과가 난 거죠. 뭐 검색을 해보니까 그분이 그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강연을 했거나 어디 행사에 참석을 한다. 그래서 비서실에 이제 통화가 됐을 때 제가 그 전에 어디 그분 회장님 강연을 들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회장님이 바빠서 나중에 메일로 질문해 이러고 그냥 가셨다. 명함도 안 주시고 제가 꼭 그분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메일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솔직히 그 상황에서 비서가 회장님한테 가서 이날 어디 강연에서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이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가르쳐 줘서 회장님을 이제 연락이 됐던 적도 있었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 아들을 스티브 잡스 딸과 결혼시키는 방법 아세요? 몰라요. 내 아들을 스티브 잡스의 딸과 결혼시키는 결혼시키는 방법. 제가 스티브 잡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잡스 씨, 제 아들을 당신 딸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럼 잡스가 이러겠죠. 당신 아들이 뭔데 왜 내 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제 아들은 월드뱅크의 CEO입니다. 그럼 잡스가 월드뱅크 뭐 미국에서 큰 월드뱅크 CEO라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다시 월드뱅크 이사회에 찾아가는 거예요. 제 아들을 월드뱅크 월드뱅크 CEO로 임명시켜 주십시오. 당신 아들이 뭔데 월드뱅크 CEO를 임명시켜 달라 하냐? 제 아들이 스티브 잡스의 사위입니다. 이제 미래를 잊지도 않은 이야기를 끌어와서 원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였는데 저도 그때 그건 당시에 사기잖아요, 사기. 범죄 얘기 아니야. 그때 당시에 그건 죽도록 맞고 또 맞아. 그 구속이에요. 근데 이 말을 여기서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다 해도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책을 내준다는 출판사도 없었고 그런데 누굴 인터뷰를 하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관심을 가진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저를 후원해 주시면 어디 출판사에서 지금 미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기업체 로고를 이제 제가
가방이나 옷에 달고 다니면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할 때 사진에 항상 그 옷을 입고 다니겠습니다. 뭐 이런 막 있지도 않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야 이제 구라가 는 왜냐면 건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경비를 받으려고 했던 행위라 다행이지 이거 약장사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러면 70군데를 다니면서 예, 그래서 결국은 한 4군데 정도 좋은 답변을 받았어요. 네. 또 뭐 브랜드 이런 데 말해도 되나요? 네. 좋은 답변이에요, 아직까지는. 예, 그 밀레에서 네. 긍정적으로 해서 다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장비를 다 지원받고 제가 다니고 있는 동국대학교에서도 네. 제가 이제 찾아가서 말을 했더니 네. 좋은 답변을 줘서 다 지원을 받아서 네. 갔고 몇 군데에서도 다른 군데 몇 군데에서 더 좋은 답변이 왔는데 네. 제가 정말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한 군데에서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 신분으로 제가 소속돼 있는 학교에서 받는 게 제일 좋겠다고 말씀을 오히려. 드려서 두 군데는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그럼 학교를 내가 제안하려고 했던 그 생각은 본인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친구들이 제가 그건 제가 그럼 같이 꽃발던 친구들 다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냥 학교 다니고 3학년 4학년 제안서 낼 때는 도움을 안 줬어요? 제안서 할 때는 크게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경비가 마련돼서 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사막을 4군데를 다녀왔는데 남극에 갈 때가 좀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남극에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 아니 잠깐 궁금한 건 남극 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세 군데를 간 걸- 거잖아요. 네 번을 갔다 왔어요. 세 그러니까. 군데를 4번. 세 군데를 4번? 네, 사하라 사막을 2번 제가 동생까지 아니, 갔는데 지금 처음 갈 때만 얘기하자고요. 예. 아직 안 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처음 네. 갈 수 있을 때까지 딱 결정했을 때 얼마 걸린 거예요? 그 준비 기간이. 아까 막 돈 70군데 동구하는 거 동구하고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아니 근데 원래 그렇게 좀 집요해요? 내가 이렇게 예전에도 그러면 막 네. 어디 찾아가서 막 아니 그 사실 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초대받지 않았는데 그 거절당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움이 큰 건데요. 원래 저는 집요하거나 그런 걸 저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요즘 그 젊은이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승철님처럼 이렇게 잃을 게 없잖아요. 맞아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도전만 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잃을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고 다 그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이렇게 승철님처럼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얼굴 보니까 뭐 크게 잃을 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있으세요? 그러네요. 없잖아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그럼 맨 처음에 사마이 가실 때 몇 분한테 스폰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갔을 때는 기업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예. 그냥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예. 그리고 장비는 다 밀레에서 예. 다 그래서 받아서 이제 첫 번째를 참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하라를 갑니다. 예. 그 꿈에 그리던 사하라. 예. 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탔을 거 아니에요. 혼자 갑니까? 혼자? 갈 때는 저 혼자 네. 아니요 저 혼자 안 갔어요. 한국에 같이 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거기 한국 선수 시합에 중에. 나갔던 한국 네, 선수 네. 중에.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갔었어요.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회사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가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어. 그렇게 가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렵게 현장에 갔어요. 예. 기분이 어떻던가요? 비행기에 오르니까. 그냥 그날 비행기를 탄 날이 제 생일이었는데 예. 비즈니스로 승급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와. 오버부킹이 됐다고. 어머. 항공사가 어디예요? 우리는 직접 광고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에미레이트 항공사였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아유 이 말을 국내 들을지도 항공은 안 돼요. 모르는데. 예. 죄송합니다. 거기는 협찬이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압살롬 알라이쿰. 그래서 네. 이제 그 항공사에 그날 뭐 정말 그냥 아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와인을 주더라고요. 와인 한 잔 먹고 그냥 편하게 자서 그냥 갔던 거예요. 이야. 그렇게 정말 고생 정말 생고생 해가지고 사하라에 그 얼마나 걸립니까? 사하라까지. 비행기 시간 네. 한 10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비행 시간으로. 직통입니까? 아니 그 아니죠. 직통이 있었는데 네. 저는 좀 싼 비행기로 간다고 돌아서 아부다비에 거쳐서 그래서 이제 에미레이트 항공을 가서 딱 도착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도착해서 이 대회가 딱 호텔 집결지가 있어요. 전 네. 세계에서 이제 선수들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 호텔 집결지에 모여서 그 전날 브리핑도 하고 장비 검사를 다 해요. 그 선수들이 워낙 무게가 무거우니까 네. 무거워서 무겁게 뛰면 안 되니까 가볍게 최대한 뛰려고 하는데 하루에 최소한 먹어야 할 칼로리가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음식들을 다 뜯어서 식량 체크도 칼로리 체크도 하고 모든 필수 장비가 다 있는지 이런 걸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 전날 모여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 날 한 사하라 이집트 제가 이제 이집트에 있는 사하라 사막에 갔는데 네. 카이로에서 한 3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경기가 열려요. 사막에서.
그래서 사막까지 다음날 같이 이동해서 하루를 그날 더 사막에서 자고 그 다음날 6박 7일 동안 이제 그 뒤부터 경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딱 스타트 할 때 그 기분이 어땠어요? 모래를 딱 밟았을 때. 그 진짜 사람들이 언제가 가장 기뻤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저는 가기 전에 제가 꼬린 지점을 딱 통과를 할 때가 만약에 내가 끝까지 완주를 해서 꼬린 지점 통과할 때가 제일 기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출발선에 섰을 때가 진짜 제일 저는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럼요. 진짜 출발선에 딱 섰는데 10, 9, 3, 2, 1 탕 화약종을 딱 쏘는데 한 초 한 초 셀 때마다 쫓겨났던 것 한 컷. 그러니까. 그게 진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말 제일 감격스러웠을 때가 딱 출발선에 서서 카운트다운을 할 때가 그럼 아니었나. 그 처음에 스타트는 몇 분이나 계셨나요, 거기? 제가 처음에 대회 나갔을 때 한 180명 정도가 세계에서 왔던 180명 정도가 서 있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뜁니다. 예. 그게 정말 연습한 것만큼 예. 그게 다 막 적용이 아니, 되고. 처음에 난 또 궁금한 게 우리가 보통 마라톤 스타트 딱 하면 선수들 중에 이제 실력이 좋은 분들은 앞으로 축 처음에 치고 나가서 막 하잖아요. 이런 사막도 그런가요? 예, 똑같아요. 근데 진짜 정말 놀라울 정도로 40km 하루 평균 한 40에서 50km를 뛰고 중간 5일차, 6일차에는 하루 동안 90km를 달려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40km를 뛰는데 한국에서 그냥 일반 평지 마라톤을 뛰는 기록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거의 뭐 1등을 하기에는 정말 쉽지는 않고 대부분이 대신 다 자기와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왔던 선수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대회는 상금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거의.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진짜. 그래서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니까 전문직 종사자들 대부분이 뭐 의사선도 계시고 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뛰면서 소변 대변도 다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거기서 화장실이 따로 없다면서요? 예, 따로 없어 가다가 중간에 급한데 뒤에 막 네. 여자 선수가 쫓아오는 거예요. 네. 내가 여기서 서서 볼일을 보면 네. 페이스도 다시 또 찾아야 되고 여자 선수도 지금 쫓아오고 숨을 곳은 없고 네. 한참 사막이니까.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진땀을 흘리느라 참으면서 진땀을 흘리느라 빨리 못 갔어요. 여자 선수가 저를 추월을 했어요. 이제 제가 앞에 가니까 제가 좀만 더 빨리 저보다 앞에 가면 차이가 나면 네. 이제 저는 그냥 볼일을 보고 가야겠다. 네. 했는데 갑자기 여자 선수가 네. 바지를 내리고 팍 주저앉는 거예요. 저 앞에서. 어.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좀 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다 보이는데 엉덩이도 보이는데 주저앉고 그냥 볼일을 소변을 보다가 봐요. 예, 차마 제가 앞으로 못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옆으로. 그냥 천천히 그냥 제자리 걸음 뛰고 있다가 뒤에서 이게 더 오해받을 짓인데 그럼. 뒤에서 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제가 누구 있는데 나도 놓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오만 생각이 다 들어서 그 선수가 이제 가고 나서 저걸 이제 볼일 보고 갔는데 한 3일쯤 지나니까 얘가 뭐 어디서 볼일을 보든 뭘 뭐 큰 걸 누든 눈에 전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좀 더러운 얘기지만 네. 휴지도 항상 들고 다니고 이렇게 예. 하는 거예요? 휴지도 들고 다니고 네. 휴지 들고 사막에서 막 모래하고 하면 막 따갑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물티슈를 들고 갔는데 어. 그냥 시중에 파는 물티슈는 이제 네. 다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무거워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어. 가방 끈까지 잘랐거든요. 저는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물티슈는 무거워서 못 들고 가고 코인 티슈 아시죠? 물 조금 적시면 부풀어 올라서 네. 이렇게 그걸 이제 한 물에다가. 한 50개를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누우면서 동시에 이제 물을 찔끔찔끔 흘려가지고 물도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펴서 그걸로 하고 다음 때는 기저귀를 제가 드릴게요. 성인용 기저귀. 계속 뛸 수 있잖아요, 계속. 땀 차지 않을까요? 네? 땀 차지 않을까요? 요즘 흡수력이 좋아서 땀 그런 거 안 차요. 그럼 제가 협찬해 드릴게요. 성인용 기저귀. 좀 뛰는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는 뭘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20km 구간은 어떻든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처음에는 뛰면서 저도 첫 번째 대회 때는 원근감이 없어요. 사막이니까 주변에, 그냥.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저 끝에 대회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10km마다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네. 이제 그늘 있고 선수들한테 이제 기록을 중간중간 전자택으로 체크하는 체크 포인트가 있고 한 4, 50km마다 그날 수경지가 있어요. 그날 수경지에서 같이 자고 다음날 또 같이 출발을 하는데 10km 지점에 체크 포인트가 저 멀리 보이는 거예요. 천막이. 그래서 다 왔구나 싶어서 벌써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을 막 다 마셨어요. 어머. 보이니까. 보이니까. 네, 금방 가겠지. 네.
했는데 2시간을 더 가야 되더라고요. 아니 그걸 보이는데 2시간이 걸려요? 예, 보이는데 원근감이 없어서 가고 내가 뛰어도 런닝머신 위를 뛰는 느낌이에요. 가고 있나?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점으로 보이거든요. 정말 작게 점처럼 찍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도 같이 어쨌든 속도는 조금은 차이 나지만 뛰고 있으니까 주변에 뭐 제가 뛰는데 이 사람도 그만큼 거리를 가니까 그리고 천막은 워낙 먼 거리에 있어서 그래서 2시간 동안 정말 목을 진짜 목이 타가지고 보면 이제 호수를 이렇게 빨아먹어요. 네. 물통을 그렇죠. 벌컥벌컥 못 마시고. 못 마시니까. 그래서 호수를 항상 달고 다니는데 너무 목 말라서 죽을 것 같아서 그냥 가는 선수 붙잡고 아마 캐나다 선수였어요. 캐나다 선수를 붙잡고 그걸 한번 빨게 해달라. 진짜 첫 번째는 그렇게 진짜 죽을 뻔해가지고. 제가 아무 데서 책에도 안 나왔던 이야기인데 너무 추잡아가지고 제가 이걸 못 적었는데. 아니 그거 좀 빨게 해달라. 그건 영어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할 이것도 없어요. 쪽쪽. 쪽쪽. 나 죽어. 쪽쪽. 물통. 쪽쪽. 김미 쪽쪽. 해가지고. 김미 쪽쪽. 아니 이것도 걔가 만에 그분이 제대로 들어서 쪽쪽 오해해가지고 뽀뽀를 뽀뽀해달라는 거죠. 힘든데 나한테 뽀뽀로 힘을 줘라 뭐 이런 예, 정말 그랬던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줬어 그 친구가 물을? 예,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또 살아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이제 죽어서 가는데 좀 이따 그 친구가 김미 쪽쪽. 네가 아까 쪽쪽. 내 쪽쪽. 이씨. 그 친구는 어린 선수였나요? 캐나다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어린 선수? 어디 선수였냐? 어린 선수. 아니요, 나이가 드신 좀 어른이에요. 예, 한 공손하게 얘기를 해야지. 쪽쪽하면. 너무 급해가지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랬던 적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또 무슨 뭐 사막 마라톤 이거 세계 대회니까 나가기 전에 또 영어 공부한다 이러신 분 계시는데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냥 인간의 어떤 정말 한계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그렇다면 그 인간 본연의 모습 정말 어느 정도까지 나옵니까? 진짜 여기서 아무리 웃고 좋게 그러니까 대회 전에 하루 호텔을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람들하고 좀 사귀어보고 다 웃고 반갑게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모래폭풍이 막 텐트에서 자다가 모래폭풍이 막 오면 텐트가 막 흔들리고 날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이 상황에서 잘 수가 없는 상황인데 끝까지 안 일어나고 텐트를 다 나가서 붙잡고 있는데 끝까지 안 일어나고 막 자려고 자는 척하는 선수도 있었고 자다가 소변이 마르면 좀 멀리 가서 누우고 와야 되는데 그 나가기 귀찮아가지고 모래 막 따갑고 하니까 그냥 텐트 바로 옆에서 막 소변을 넣어가지고 막 냄새 그 바로 옆에 자는 애들은 찌는 것 때문에 고생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밖에서 웃고 즐겁고 좋게 얘기한다 해도 그 사막이라는 정말 특수한 곳에 가니까 진짜 사람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달리면서 뭐 이렇게 포기하고 싶거나 진짜 내가 이런 짓을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정말 수도 없이 들어요. 저는 가기 전에 내가 7일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막에 내가 혼자 버려지면 내가 뭘 할지 어떤 걸 좋아할지 내 꿈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하고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가니까 2km 딱 그 생각. 처음 출발선부터 이제 나 답을 찾아봐야지. 한계를 말아오고 해봐야지. 한 2km 정도만 지나면 나머지 248km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를 준비했을까? 진짜 후회된다 이 생각 첫 번째. 두 번째가 진짜 시원한 맥주 한 잔 먹고 싶다. 맞아. 그 영화 같은 거나 광고 보면 탁 뛰어내리면 모래가 음료수로 팍 바뀌잖아요. 한번 미친 척하고 팍 뛰었다가 진짜 모래만. 그게 진짜 신기루가 보이는 게 물인 줄 알고 저는 그게 정말 영화에서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신기루가 저는 오아시스를 본 게 아니라 체크포인트를 신기루로 봤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체크포인트가 그늘도 있고 정말 유일한 그늘이고 그게 오아시스죠. 정말 물이 없다 하면 살짝 그 체크포인트에서 물도 조금 보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오아시스여서 그런지 그 체크포인트가 신기루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들었던 생각이 이제 체크포인트가 나올 때가 됐는데 이 생각. 이제 진짜 안 나와. 네, 근데 안 나오고 또 진짜 보인다고 해도 진짜 이게 희망 고문이었어요. 보이는데 다가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진짜 그런 후회와 함께 진짜 시원한 맥주와 치킨, 뭐 삼겹살. 그러니까 왜냐면 제대로 못 먹어요. 무거운 걸 못 들고 가서 막 파우더 타 먹고 막 초코바 먹고 이렇게 일주일을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음식도 서로 이렇게 밤에 나눠 먹습니까? 첫날은 네. 거의 잔치예요. 왜냐면 왠지 첫날에 선수들이 저도 그랬고 먹는 만큼 뛴다. 먹어야 힘이 난다는 생각에 막 이것저것 다 챙겼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주최 측에서 이렇게 무겁게 뛸 수 있겠냐. 어머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다 먹는 먹을 만큼 건데. 한국 사람 먹는 만큼 그러니까. 한다.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니냐. 밥은 원래 무겁다. 막 자연스럽게 했다가 첫날 딱 뛰었는데 진짜 가방에 탈탈 털어가지고 한 반을 버렸어요. 무거워가지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첫날 뛰어보니까 이게 아니다. 너무 무겁다 싶어서 그런지 첫날 저녁은 서로 너도나도 먹으라고 막 떠주는 분이 각자 집을 좀 덜어게 각 나라에서 가져온 그러니까. 특이한 음식들 다 맛볼 수 있는 자리예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첫날만 하고 끝내는 거 우리 게임. 그럼 세계 각지의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너희들 갔다. 그리고 외국 애들이 되게 한국 라면을 좋아해요. 저는 이제 그냥 한국 사람들 라면 국물 이런 거 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저는 많이 들고 갔는데 외국 친구들은 막 한 개 10,000원, 막 20,000원 하는 그 적지만 가볍지만 고열량, 뭐 고칼로리 이런 좋은 음식들을 막 가져오는데. 근데 애들이 라면을 좋아해서 라면이랑 이거랑 바꾸지 않으려나. 그래서 이건 나 국물 있어야 되는데 애써. 그게 훨씬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국물 있어야 되는데 그래 한번 바꿔주자. 그래서 막 옛날 그 친구들 거를 옛날 그 외국 애들이 비싸게 주고 산 거를 바꿔 먹기도 하고 고추장 애들이 또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예, 고추장에 자기들 뭐 스프에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막 고추장 스프를 만들어 먹고 어머나.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막 마라톤에 오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없는 분들이 오신 게 아니라 맞아요. 있는 분들이 오신 분들이세요. 유일하게 없는 사람이 간 거예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뭐 의사, 뭐 변호사는 기본이고 뭐 진짜 대기업 CEO 맞아요. 아들, 뭐 대기업 CEO도 오시고 석유 재벌 아들, 뭐 중동에서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흑인 선수들은 정말 아프리카 하면 저는 못 산다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는데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짜 웬만한 이름만 들으면 아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왔고. 저번에 말씀드리니까 그 석유 재벌 아들이 왔는데 너 왜 왔냐 했더니 할 일이 없어서 왔대. 야, 그런 새끼는 도대체 어떤 새끼야 도대체. 정말. 네, 할 일이 없어서 거기 온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 게임을 딱 끝나고 나서 느꼈던 거에 있으면 어떤 걸 느끼셨어요? 첫 번째 때 글쎄요. 제가 첫 번째 때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뭘 느꼈는가. 그냥 내가 그냥 드디어 갔다 왔구나. 그런 생각에 뭘 내가 이번에 갔다 와서 내가 그래 이걸 뭘 느꼈어. 뭐 이런 거는. 그러면 그러면 아까는 막 내가 왜 이걸 뛰었나 되게 안 좋은 쪽이었는데 내가 정말 오기 잘했다. 첫 번째 대회 나가 와 내가 이런 걸 그런 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사하라 사막에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일차, 6일차에는 밤새 90km 정도를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밤새 정말 빠른 친구가 아닌 이상 이제 밤새도록 달려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빠른 편이 아니어서 밤새 달리고 있다가 이제 좀 더러운데 용변을 보려고 앉았어요. 근데 이제 평소에는 너무 힘들고 밤에 이제 가는데 힘들고 지쳐서 땅만 보고 가다가 보려고 앉았는데 그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고개가 들게 된 거죠. 그렇죠. 별이 막 쏟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저앉을 뻔했어요. 진짜 왜? 별 너무 많은 너무 많아 너무 진짜 쏟아질 것 같아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용변을 보는데. 그러니까 그때 주저앉았으면 물티슈 엄청 많이 쓸 뻔했네. 남은 거 다 쓸 뻔했네. 물까지 다 쓸 뻔했죠. 그때.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내가 정말 오길 잘했다. 그래서 그 용변 다 처리를 하고 그냥 한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그때 아마 제가 제일 근데 용변을 보면 이렇게 모래로 그냥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덮고 자연적으로 썩는다고 하더라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별을 보는 순간.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을 거예요. 저는 은하수란 것도 처음 보고 진짜 달이 나라마다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달은 엄청 크게 색깔도 주황색 빛이었는데 정말 그 사막에서 별과 달을 보고 내가 진짜 잘 왔다, 오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뛰고 이제 완주는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경기 대회에서는 내가 뭘 크게 내가 이걸 왜 갔다 왔나? 그 뭐
갔다 와서 뭐 내가 뭐 어떻게 달라졌다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사실 첫 번째에 대해. 그럼 그걸 느낀 그러니까. 그 시합이 어디예요? 다 갔다 와서 제가 책을 쓴 뒤인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 책을 쓰면서 곰곰이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 그 전에 책을 쓰기 전에 이제 그 갔다 온 한 군데 갔다 올 때마다 인터뷰는 한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뭐가 가장 많이 달라졌냐. 그러니까. 저는 뭘 크게 느낀 게 없어서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자신감이 그냥 가장 많이 생겼다. 3년을 준비하고 스폰도 구해보고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되더라. 그냥 자신감이 생겼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짓된 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책을 쓰면서 내가 진짜 과연 갔다 와서 내가 뭘 가장 크게 많이 달라졌나 많이 느꼈나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저는 제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 혼자 성공하고 저 혼자 실패하고 세상은 그냥 저 혼자만 살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도 얻었고 하다못해 장미 꽃을 사준 분부터 그러니까. 첨삭을 해주셨던 분부터 그 2,000원 전시회에 와서 해주신 분. 그런 분들까지 그리고 이후에 남극 이건 아직 안 나왔지만 남극이 할 때는 제가 소셜 펀딩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그것도 좀 설명해 얘기, 주세요. 네. 남극은 한 번 갔는데 1,7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차 한 대, 중고 그렇죠. 차 한 대, 그리고 소형 중형 차 한 대 값인데 그것도 정말 부담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그 스폰을 받을 수 있겠지 생각을 했다가 학교에서 조금 이제 이번에는 너무 큰 금액이고 갑자기 이번에 뭐 그리고 너 갔다 경기도 와서도 어렵다. 너 별로 뭐 변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치. 또 뭐 학교에 도움을 주는 것도 그건 아니고. 아니었어요. 갑자기 뭐 기숙사도 공사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말 미안하다. 다른 부분으로 좀 도와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제가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3개월 정도가 남았거든요. 네. 1,700만 원 컸는데. 근데 남극 대회가 2년에 한 번 열려요. 그래서 올해를 놓치면 또 또 2년을 2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아니면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3개월 동안 또 어떻게 돈을 구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얼마가 부족한 1,700만 원 정도가 그냥 또 아예 하는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취방을 빼도 1,000만 원이니까 택도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그때 제가 이 고민을 털어놓았던 형이 그 김윤규 형이라고 그 전에 지금 그 윤규 형도 총각내에 있다가 맞나요? 맞아요. 맞죠. 윤규 형도 있다가 그 열정 감자 지금을 하고 있는 그 형인데 이제 고민을 털어놓다가 요즘에 소셜 펀딩이나 크라우드 펀딩이 있다. 그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걸 한번 시행을 해봤죠. 그 프로젝트에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올리면 누구나 후원자가 될 수 있다. 그걸 후원자가 될 수 있고 그 프로젝트가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을 진짜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나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사이트. 혹시 그런 걸 원하시는 분 계시니까 그걸 좀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소셜 펀딩을 검색하면 나옵니까? 소셜 펀딩 혹은 크라우드 펀딩을 검색을 하시면 그 홈페이지에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 예를 들면 뭐 독립 영화를 찍고 싶다 아니면 음반을 내고 싶다 뭐 이런 친구들이 내가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을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 공감하고 후원을 해주시고 싶은 분들이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바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 결제, 뭐 신용카드 뭐 이런 방법으로 바로바로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그걸 저도 이제 사람 마라톤에 대해서 그때 알아서 이제 업로드를 했어요. 네. 근데 맛있는 과일을 먹고 싶다고 한번 올려보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답장을 쓰죠. 뭐라고? 돈 내고 사 먹어 이 새끼. 그 답장 쓰려고 지금 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한 2개월 정도 진행을 했는데 389만 원이 91명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모금이 됐거든요. 그 내용을 뭐라 올렸어요? 내용을. 그 쓴 내용이 있었어요. 사막 극지 마라톤에 도전하는 젊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올렸는데 그 홈페이지 상으로는 공식적인 홈페이지 집계로는 389만 원이 모였는데 그 공식적인 홈페이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저한테 계좌번호로 따로 그냥 많이 도와주셔서 저는 1,7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한 회장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한 200~300을 후원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그 10만 원 가장 많이 금액 후원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10만 원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럼 내가 10만 원을 내가 일일이 20번을 클릭을 해가지고 내 카드를 꺼내서 내가 하나하나 이 독수리 타법으로 내가 쳐가지고 핸드폰으로 날라오는 그 인증 번호를 내가 20번을 쳐야 내가 200만 원 니한테 후원할 수 있냐. 그냥 네 계좌번호나 불러라. 와. 그랬던 분도 계시고. 그럼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랄까, 프린트, 인쇄 쪽으로 하셨던 분이신데. 멋지신데. 그런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한번 만나고 싶다. 나와라 해서 나갔어요? 그냥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되게 얇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수표더라고요. 얼마짜리? 말해도 되나?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그런 처음 뵙는 얇아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회장님이 계실 때는 못 열어보고 주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다가 얘기를 하고 이 회장님 가신 뒤에 그 회장님이 이제 하시는 설명을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회장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분은 제조 그러니까 식목 그 뭐랄까. 그 화훼 그쪽으로 조경 뭐 이런 화훼 쪽. 그래서 그때 보니까 저도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분도 계신데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그 이번에 책이 나와서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찾아뵈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실 길 가다가 어려운 분 봐도 1,000원짜리 한 장 꺼내서 드리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서 얼굴도 모르는 경력도 없는 정말 젊은 친구한테 그렇게 큰 돈을 도와줄 수 있으셨냐 여쭤봤더니 제가 했던 공약들이 되게 재밌었대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공약 좀 알려주세요. 뭐 공약을 했길래? 그 첫 번째가 제가 사하라 사막과 남극을 뛰면서 사하라 모래와 남극의 빙하를 담아서 유리병에 담아서 하나밖에 없는 기념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병에 담아서 사하라 사막의 모래, 남극의 빙하를 담아서 이렇게 세트로 현지에서 보내드리겠다가 첫 번째 공약이었고 한 6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가 사하라 사막에 잊고 싶은 기억이 있는 물건을 제가 받아서 한복판에 묻어서 완전히 잊혀주고 오겠습니다. 라는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동시에 위도랑 경도를 같이 가르쳐주고 인증 영상을 같이 보내서 혹시나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찾고 싶을 때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많은 것들이 왔어요. 뭐 성적표. 예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진, 편지, 뭐 반지. 우리 남편을 좀 묻어달라.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한 5천만 원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건 더 들어오나? 그리고 뭐 가출했을 때 썼던 일기장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야, 그분은 배우신 분이에요. 가출해서 일기 쓰는 놈이 많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친구 한 명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사진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묻어달라고. 사람이 묻어달라고. 사진. 그래서 네 이제 헤어지려고 하냐. 물어봤더니 나중에 신혼여행 때 찾으러 온다고. 위도랑 경도를 아니까. 남극으로? 그 사하라 사막으로. 사막으로. 그랬던 친구가 또 기억에 나고. 그래서 그거 정말 다 공약을 실천해 주셨어요? 예. 제가 그걸 실천했던 그 영상을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신 분들이 멘틀까지 묻지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여자친구 있는 사진을 신혼여행 때 찾으라는 이 사연을 같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깊게 묻지 그랬어. 그러니까. 막 이런. 혹시 두 분 결혼하신지 확인해 보셨어요? 두 분은 지금 헤어졌다고. 봐요. 그 새끼 꼭 그렇게 뭔가 스토리를 만든 애들이 헤어져요. 오히려 그 사실의 가치가 더 올라갔네요. 야, 더 올라갔어.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했던 게 제가 달리고 있는 사진으로 만든 엽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뒷면에 감사 편지를 적어서 감사 영상을 사하라 남극에서 찍고 QR코드로 출력을 해서 이제 보내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진과 글과 영상을 함께 이제 볼 수 있겠다. 라는 거였고. 네 번째가 후원해주신 분들 이름표를 만들어서 이제 가방에 항상 250kg를 달고 다니겠다. 달고 뛰겠다. 저는 골든벨 프로그램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패자부활전 해서 20몇 번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최후의 1인이 항상 달고 있는 게 부러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연을 해서 그런 공약을 했고 5번째가 사막에 후원자분 이름으로 나무를 심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공약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막 가다가 묘목을 들고 뛰다가 여기 막 너무 사막화가 진행됐네 이래서 막 묻어준 게 아니라 그 트리플래닛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이 나무를 키우면 키운 사람 이름으로 사막에 나무가 심어지는 어플리케이션이. 진짜로요? 근데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심어주나 봤더니 그 나무를 키울 때 태양이나 비료 같은 그 게임을 할 때 게임 중에 나오는 태양이나 비료에 기업체 로고가 들어가고 기업 스폰서로 시민단체와 연관을 해서 심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임을 만든 대표님을 또 무작정 찾아갔어요.
대표님 뭐 제가 사막을 달리면서 사실 정말 힘들어서 딴 데 거들떠볼 힘도 없었는데 달리면서 사실 사막화 된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도 사막화 방지에 일조도 하고 싶고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좀 특별한 기억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흔쾌히 콜 다음 차수에 같이 심겠다. 그래서 명단을 넘겨달라 하셔가지고 그 공약을 또 시행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이 언제 어디서든 5번에 걸쳐서 제가 마라톤을 코치를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코치 마라톤 수강권 이제 썼는데 사실 아무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얼마 전에 한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너 해라. 윤군 뭐 늘 자네를 응원하고 있네. 뭐 책 출간도 축하하네. 이제 근데 슬슬 날씨도 따뜻해졌으니 이제 슬슬 마라톤 수강권을 쓰겠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 제가 후원해주신 분 이제 주소랑 연락처를 다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경남 창원에 의사 선생님 의사를 하고 계신 분께서 그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경남 창원에 왔다 갔다 5번을 해야 될. 아니 그분은 죄송한데 얼마를 후원하신 거세요? 그때 10만 원 정도. 그럼 이거 뭐야? 차비가 더 많이 드는 거 아니야? 한 번 왔는데 그냥 환불해 주시고요. 환불해 주시고 이자 조금 해서 12만 원 돌려드리세요. 그게 더 쌀 것 같아요. 그때는 설마 누군가 쓰시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한 개를 더 썼는데 그런 이제 공약들이 되게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하라 얘기는 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사하라래. 남극. 네. 남극은 진짜 막, 가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아르헨티나에서 배 타고 한 3일까지 가는 동안 일주일 정도가 걸렸는데, 가는 중간중간에 되게 재밌는 광경도 많이 봤어요. 뭐 고래가 진짜 영화에서처럼 팍 하면 꼬리가 팍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도 보고, 빙산이 막 떠내려가는데 그 위에 펭귄도 있고 바다사자나 해표들이 막 이렇게 노는 것도 많이 보고 근데 힘들었던 점이 한 2가지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뭐 눈이 뭐 여기까지 와서 푹 빠지는 것도 있었는데 펭귄이 길막을 하는 게 제일 황당하고 힘들었던 기억이에요. 어떻게? 길 막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남극에 갈 때 그 남극 활동 환경 평가서라는 이제 보고서 같은 그 서명 같은 걸 하는 게 있어요. 뭐 동식물의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서명을 각 나라에서 다 하고 오는데 펭귄들이 가는데 완전 느리고 자기들도 뒤뚱뒤뚱 가다가 넘어지고 막 미끄러지고 하거든요. 저희는 빨리 가야 되는데 펭귄 무리가 지나가는데 이를 뭐 들고 옮길 수도 없고 빨리 가라고 막 재촉할 수도 없고 발로 찰 수도 없고 그냥 가다가 얘네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걔네들은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갈 길 가요. 그냥 갈 길 가는. 그러니까 자기들도 눈밭이 쌓여 있는 곳이랑 저희도 한두 사람이 지나갔던 길을 그 뒤로 가잖아요. 눈이 많이 왔을 때. 자기들도 저희가 다녔던 길이 편한 거예요. 봅슬레이 이것처럼 다 눈인데 여기만 파여 있으니까 그 길 따라 쭉 가는데 저희도 이 길 따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앞에 2사람이 다져놓은 길을 그 사이에 펭귄이 뛰고 저희도 뛰고. 다음에 갈 때는 펭귄 옷 큰 걸 맞춰가지고 이 새끼 왕 펭귄이 가는 것처럼 애들이 싹 자리를 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뒤에 막 줄줄이 한 20명이 그래서 마지막에 20번째 딱 와서 뛰다가 이제 멈춘 애들은 이게 도대체 뭔가 두리번 한 뒤에 한 20명 서 있으면 한 뒤에 15명 16번째 17번째 20번째까지는 다 이게 도대체 뭔가 막 다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근데 앞에 펭귄이 작아서 보이진 않는데 뭐 끝날 때까지 그냥 저희가 한없이 기다렸던 펭귄이 또 길막했던 적도 있었고 또 한 번 힘들었던 게 남극에서 저는 화상을 입었어요. 네? 그 추운데도? 저도 화상을 입으리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햇빛이 눈에 다 반사가 돼가지고 바로 들어오는 거. 그리고 공기가 너무 맑아가지고 먼지라도 있으면 이게 자외선이 걸러질 텐데 그대로 내리쬐는 거죠. 저는 화상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한번 큰 코 다친 적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극은 궁금한 게 춥잖아요. 근데 생리적 현상이 나면 사막은 그나마 괜찮아요. 남극은 어떻게 합니까? 추운데 막 하다가 엉덩이도 얼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기서 남극에서는 그래서 많이 안 먹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아침에 이제 남극은 배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고무보트로 접안을 해서 빙하에서 뛰고 다시 고무보트를 타고 배에서 또 자는 그런 코스였는데 아침 저녁에 최대한
그걸 다 뛰기 전에 해설 배 안에서. 해결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뛰는 걸로 주최 측에서도 그렇게 당부를 하더라고요. 오염을 시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뛰었고 실제로는 소변 같은 건 많이 크게 안 마려웠어요. 네. 많이 일단은 뭐 목이 많이 안 말랐고 네. 추우니까 그리고 뭐 땀이 많이 안 나는 상황이어서 네. 소변도 한두 번 정도밖에 해결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정말 어, 이 전 세계의 또 극지를 다 다녀온 네. 우리 윤승철 군의 이야기. 자, 이런 얘기하면서 또 우리가 또 한번 외쳐야죠. 자, 즉시 반드시 될 될 때까지! 자, 우리 꼴통쇼. 네. 오늘 꼴통 마스터, 우리 윤승철님에게 오늘 또 이야기 들으시면서 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야, 나도 한번 좀 도전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머뭇거리고 있었다. 나 오늘 한번 챌린저로서 우리 윤승철님에게 나 이런 질문도 드리고, 이런 미션을 수행하고 싶다. 혹시 어디 계십니까? 네. 네. 네네. 올라오세요. 자,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냥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홍대에 사는 서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주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알고 여기를 방문하셨어요? 네,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오늘 저 꼴통쇼 직접 와서 보시면서 처음 오셨을 때는 사실 뭐 잘 모르고 오셨잖아요. 네, 오늘 처음 왔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무대까지 올라오게 했던 거는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가슴이 조금 뛰어서? 가슴이 좀 뛰었어요. 부정맥이에요. 와, 저는 이 병명으로 유행어를 만드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야, 전문가와- 부정맥이 이렇게 웃길 줄은 몰랐어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떤 거가 가슴이 갑자기 이렇게 뛰게? 그냥 되게, 처음에는 뭐 저런 말을 할까? 막 이랬는데 네. 계속 듣다 보니까 공감대가 되게 많이 됐고요. 네. 저는 지금 요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요가 선생님. 네, 6년차 요가를 가리키니까 좀 그 공간이 조금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냥 스튜디오가. 그래서 이제 기업체로 요가 강의를 나갈까. 근데 거기서 CS도 좀 공부를 해서 기업체에 스트레스 강의를 요가적으로 좀 풀어볼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되게 기업체에 돌아다니면서 되게 발로 뛰어서 많이 이렇게 나를 좀 알리고 예. 내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으려고 하고 하는데 기업체에 어떻게 저를 알릴 수 있을까? 그게 솔직히 자, 그러면 정리가 지금 이제 되셨어요? 프로그램은 네, 계속 네, 만들고 있고요. 간단한 질문을 이렇게 오래 그러니까. 하시는 분 처음 뵀어요. 하여튼 아니, 기업체에 일단- 나를 어떻게 알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어떻게 뚫어야 될지 기업체에 윤수철님은 들으시면 어떠셨어요? 제가 근데 그거 할 입장이 괜찮을까요? 아니 입장이에요. 마스터잖아요. 할 입장이세요. 그 입장이에요. 예. 땀이 나려고 하네요. 네. 저는 그런 방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맛배기를 네.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어. 소셜 요즘에 기업체에서 소셜을 되게 강조를 하고 맞아요. 20대나 젊은 층에게 바라는 점이 가장 큰 부분들이 그런 점이었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기업체의 그 소셜 사이트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을 한번 링크를 걸어서 친구들에게 그 해당 기업체 그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몇 명만 동원을 해서 거기에 댓글을 달아라. 그래서 그러면 기업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점이 페이스북 상에서는 이거 참 유익하지 못할 것 같네요. 이렇게 대답은 저는 안 하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아마 뭔가 한계를 달 거예요. 예를 들면 H 기업이다. H 기업에 요즘에 이 기업체를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앞을 지나가는 버스를 매일 타는데 항상 여기 출퇴근하는 분들이 피곤해 보인다.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거기에 올리는 거죠. 그 친구들 몇 명한테만 동원을 해서 유익하네요. 와, 좋은데요?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 새로운 활력소네요. 이런 댓글을 몇 명만 이렇게 하고
공유하기를 몇 명만 눌러주면 기업체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아, 정말 뭐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달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뭐 이런 걸 했었는데 나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제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이나마 더 쉽게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계속 준비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프로그램이 그냥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요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직장 내 스트레스 풀어주고 뭐 이런 내용이 다인데 저는 이제 이걸 차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법적인 접근 방법이 좀 달리 가면 그분들이 보기에도 이건 좀 새로운데 여기 이 사람들은 좀 달라 보이는데 라고 보여질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윤수철 님이 좀 우리 서주훈님에게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미션을 딱 주시면 그걸 꼭 수행하셔야 돼요. 네. 저는 제가 말했던 방법을 한번- 미션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간단한 한 5분짜리 영상이나 10분짜리 영상, 그러니까 10분 내외의 영상을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아니면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한 뒤에 그 기업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페이지나 아니면 트위터, 블로그에 한번 업로드를 하거나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을 동원을 해서 공유하기 혹은 댓글 작업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미션입니다. 네, 언제까지? 한 3주 3주, 예. 3주. 너무 너무 길어요. 기나요? 길어요. 그러면 한 2주 다음 녹화 전까지 15일. 15일. 6월 오늘 지금 1일 날 저희가 네. 녹화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6월 15일까지. 15일까지 네. 5분에서 10분짜리 네. 내 거는 정말 다르다. 정말 내가 하는 요가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정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그걸 정말 그 영상을 만드셔 가지고 그거를 일단 저희 꼴통쇼 페이지에다가도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십니다. 네. 그리고 그 회사 예. 하나 찍어서 좀 생각나는 혹시 내가 꼭 이 회사 사람들한테 좀 내가 좀 하고 싶다 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생각하셨던? 뭐 전부 다. 전부 다. 뭐 경찰청이나 이런 데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경찰. 경찰분들이 많이 그런 거 필요하시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니, 구체적으로 저는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뭐 경찰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요가. 이렇게 그렇게 딱 정해버려도 더 타겟팅이 더 이렇게 딱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 제목을 음. 아예 물론 똑같은 내용이겠지만 그렇죠. 제목이라도 살짝 바꿔서 내가 여기만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어. 뉘앙스를 좀 더 주면 네. 거기서도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서주님 이 미션을 수행하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아니란다. 서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 영상 저희 꼭 올려주셔야 돼요. 네. 그 올려서 만약에 올리시면 저희 꼴통 분들이 네. 또 어떤 도움을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네. 아셨죠? 꼭 만드셔서 올리셔야 됩니다. 자, 우리 테라노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자, 우리 윤수철이 끝으로 오늘 우리 네. 꼴통쇼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네. 꼭 우리 오늘 마스터로서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네. 아, 세 가지만 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만. 걷어내라. 생각났을 때, 어? 생각이 났을 때, 네. 자, 첫 바로 번째. 생각이 났을 때 바로 하자. 바로 하자. 생각날 때 바로 하자. 그 바로 저희가 하자. 즉시. 즉시. 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가 부딪히자. 부딪히자. 무조건 부딪히자. 부딪히자. 그 세 생각날 때 번째가 하자. 부딪히자. 세 번째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뭐야 지금? 뭐야, 우리 거 표절 아니야, 표절. 준비되어 그리고 있지 세 가지라고 않으니까. 하면 좀 부담되면 다시 할게요. 네. 아니, 세 가지가 부담되면 그냥 하고 싶으신 이야기 해주세요. 저는 그냥 정말 부딪혀 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런 유리병에 꿀벌과 똥파리를 넣고 엎어 보면 네. 엎고 난 뒤에 이제 어두운 암실에서 엎고 위에 이제 촛불을 켜놓으면 꿀벌은 머리가 좋아서 밝은 쪽이 출구인 줄 알고 위에만 맴돈대요. 막혀 있는데. 근데 똥파리는 여러 군데 부딪혀보고 출구가 아니네. 밑에가 출구인데 결국에 똥파리가 먼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똥파리가 되라는 그런 말은 아닌데 부딪히다 보면 적어도 그 원하는 답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멋지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
윤승철님의 도전 여러분들 계속 여기저기 부딪히시라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꼴통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철.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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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